네, 개장 전에 꼭 필요한 정보를 모아보는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양호한 흐름이 이어갔습니다. 결국에는 1% 넘는 상승률로 장을 마쳤는데요. 연준에서 잇따른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 선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살펴보면서 오늘장 힌트도 얻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우선 2차전지 셋업체가 다시 한번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삼성 SDI를 가장 많이 담았고요. 그리고 애플과 관련되어 있는 LG 이노텍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번에 애플과 관련해서 중국발 리스크가 확산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LG 이노텍을 많이 담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아래로 삼성 엔지니어링과 DB 하이텍도 있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어제도 외국인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기관 살펴보시면 기관은 LG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그 아래로 포스코홀딩스, 아모레퍼시픽, 메리츠 금융지주와 SK이노베이션도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눈에 띄는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번에 봉쇄 해제 그리고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시위가 많이 격화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화장품 관련주처럼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종목들은 오히려 봉쇄가 빠르게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받으면서 기관의 수급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합병과 관련돼서 모멘텀을 안고 있는 메리츠 금융지주 쪽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유입됐습니다.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도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반도체 투톱에서는 엇갈리는 수급을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많이 담았는데 SK하이닉스 쪽에서는 매도 물량을 좀 큰 폭으로 나타냈고요. 포스코홀딩스와 SK이노베이션, SK아이테크놀로지, 메리츠 금융지주도 모두 팔았습니다. 특히 SK이노베이션과 SK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SK온 쪽에서의 신사업 기대감 그리고 리튬과 관련되어 있는 신사업 기대감을 안으면서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이 이번에는 수익 실현 움직임 나타내면서 매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기관과 다르게 메리츠 금융지주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기관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반도체 투톱을 위주로 많이 매도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해서는 LG 에너지솔루션 통해서 수익 실현에 나선 모습이고요. 현대미포조선과 카카오 쪽에서도 기관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습니다. 네, 넘어가서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항공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유지를 했는데요. 이 중심에는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합병 승인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주가가 또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영국의 경쟁 당국이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된 겁니다. 영국 경쟁 당국이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안을 받아들여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승인 요청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매수 심리를 자극한 건데요. 항공업계에서는 영국의 경쟁 시장청이 대한항공의 시정 조치안을 수용한 만큼 향후 아시아나항공과 합병안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올랐고요. 아시아나의 주가는 더더욱 높이 뛰어 올랐습니다. 11% 넘게 오르면서 13,050원에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항공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대체적으로 개선이 되면서 나머지 진에어라든지 에어부산이라든지 이런 항공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살펴보시면 최근에는 이렇게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LNF와 에코프로가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또 엔터주 쪽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봉쇄가 빠르게 해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나노텍 쪽으로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네, 기관 보시면 기관은 에코프로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고요. 또 인텔리안테크 같은 이런 뭔가 통신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담았습니다. 아래로 모트렉스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 쪽으로도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매도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게임 관련 종목을 팔았는데요. 위메이드를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최근에 위메이드 리스크가 더 많이 부각되면서 연이어서 이렇게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이 다시 한번 리스크 관리에 나선 모습이고요. 그리고 콘텐츠 관련해서 위즈윅 스튜디오도 있습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콘텐츠로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정을 받으면서 쉬어가는 움직임 외국인이 나타냈고요. 아래로 다오데이터, 유바이오로직스 그리고 HLB 생명과학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바이오 쪽에서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출회됐고요. 넘어가서 기관 쪽 매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주 쪽으로 최근에 순환매가 들어왔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서 기관의 매도세가 포착이 됐고요. 로봇 관련 종목들 쪽에서도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매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제약바이오,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셀티론 헬스케어와 HLB를 팔았고요. 마지막으로 엔터주 쪽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를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인데요. 아일리아 계약 소식에 상한가를 달성한 채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블록버스터급 약물인 황반병성 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를 유럽에 공급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이 됐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이에 따라 전장 대비 29.88% 급등하면서 상한가를 달성했고요. 주가는 44,5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해외 제약사와 황반병성 치료제인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를 유럽의 15개국에 공급을 하고 독점 판매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시했는데요. 계약금은 하나로 약 690억 원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유럽의 15개 국가에서 독점적으로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판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판매하는 순 매출의 50%를 삼천당 제약이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기대감이 유입이 되면서 삼천당 제약의 주가가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미국의 3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ADP 비농업 고용 지수도 함께 발표가 되니까요. 고용 시장과 관련되어 있어서 중요한 지표니까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또 미국의 노동부 졸츠 보고서 함께 엮어서 볼 수 있겠는데요. 구인 구직 보고서로 이번에 고용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으니까요. 함께 이슈 체킹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연준의 베이지북이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파월 연준 의장의 브루킹즈 연구소 연설까지 함께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떠한 정책 기조가 드러나게 될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토마토 모닝 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